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플러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인하한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했거든요. 12월 들어서 세 번째 순매수인데 4분기 전체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는 13번밖에 안 됐거든요. 연속 매수가 들어올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뭐 자동차, 조선, 일부 대형 제약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뭐 상승한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이게 아주 강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은 밀릴 수도 있었던 날이었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어저께 하루에 다 이탈했던 5일선, 21선을 하루에 다 만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소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지난 어떤 11월 반등 때 이제 돌파했던 그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보통 고점이 낮아지던 추세였잖아요. 근데 소형주 지수는 고점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내일 만약에 61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고비에 이제 놓여 있죠. 어쨌든 소형주 지수는 따박따박 계속 올라가고 대형주 지수는 한 이틀 빠지고 3일 차에 올라가서 5일선, 21선 회복했다. 이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대형주들의 어떤 재료들 때문에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 자동차주가 강했잖아요. 연말에 최대 생산,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최대치로 생산할 거다. 그럼 많이 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재료가 하나 이제 어필이 됐고, 이 장중에 이제 2%대 이제 뒷부분에는 더 올라가죠. 또 하나는 그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세부 항목을 봤더니 자동차 쪽이 선전을 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잘 팔려서 그것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자동차 구매력은 좋다라는 게 되잖아요. 현대차가 또 미국에 많이 파니까 이 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혼다하고 닛산하고 합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계 3위 자동차가 생겨난다. 그럼 이제 현대차의 순위는 밀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살펴보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보통 자동차사 합병할 때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산량의 합은 이거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차가 오히려 기회를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 회사들이 뭐 토요타에 비하면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뭐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크거나 이제 그런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밸류업,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물론 이제 76만 주라고 해봤자 전체 발행 주식 대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밸류업이 한 번 더 부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LG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또, 밸류업이 또 부각되나? 이러다 보니까 뭐 금융주,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인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점도 아마 증권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밸류업 이슈가 또 제기되면서 종목들별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는 오늘 주춤하긴 했는데, 근데 이건 뭐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이제 하이닉스는 좀 눌리고 그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 자체는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초반부터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장중에 좀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고르게 선전을 하면서 시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2,700억 정도 매수했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그냥 색깔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5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장에서 FMC 결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고 나서 매수를 붙이게 되면 외국인들의 추세가 바뀌는 그런 계기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패턴 보면 내일은 또 팔겠지 이런 분위기가 우세하긴 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하게 되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 기준을 넘어가면 이제 기관 쪽은 매도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초 장세 흐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세를 바꾼 건지 이건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매매한 종목을 보면 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모비스. 그러니까 전차 군단을 매수했는데 보면 사실 저게 시가총액 상위 그냥 고르게 다 매수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비차익 매수하듯이 종목을 한꺼번에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고르게 다 샀다. 이건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기관은 자동차, 기아와 현대차가 매수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금융주 일부,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매수 규모가 되게 컸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레버리지를 사면 이제 대형주를 고르게 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 치중하고 플러스 알파로 자동차를 샀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반도체 쪽이 좀 뿌리듯이 매수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엔터주를 또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특정 업종을 되게 많이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뿌리듯이 좀 골라서 샀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파월의 발언인데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트럼프 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점도표상에서 내년도 인하를 2번으로 제시할 건지 3번으로 제시할 건지 2번 제시하면 조금 시장에서는 실망할 가능성이 있고요. 3번 이상으로 제시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부에서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가이던스, 시장 향후에 어떻게 보냐, 이후에 어떤 실적 추정치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의 움직임이 좀 가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수급이 외국인들이 10월, 15일 이후에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은 없거든요. 내일장에서 이틀 연속 매수가 붙는 흐름이 나와주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반도체가 강했고 오늘은 일부 제약, 알테오제는 빠졌지만 어쨌든 코스피의 제약주라든가 대형 제약주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2차 전지는 오늘 플러스가 났고, 그래서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환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더 뚜렷한 대장주가 이건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업종이 나오면 그게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나오는 기사를 봐서는 이제 11월 21일 이후에 그때 당시에 152달러가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빠졌다. 근데 이제 좀 밀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AI 칩 공급 부족이 예전보다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한참 막 쇼티지 공급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도 물론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어감상 공급 부족, 이 기사의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메가캡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들이 젠슨왕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좀 우리도 공급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는 좀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반대 반론도 있어요. 웨드푸시 이런 데선 일시적 조정이고 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미국에서 한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대형주가 나오든가,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시황상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부에서 어떤 주장도 있냐면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이 자금이 신흥시장 아시아 쪽으로 좀 분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하고 관련해서 움직이던 종목이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대만의 TSMC나 이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지면 아시아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엔비디아가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 주는 거, 이제 그런 흐름이 제일 좋죠. 그래서 완전히 대장주보다는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추세는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자금이 미국 쪽에만 집중되던 게 저게 속도가 더뎌졌으니까 많이 빠져있는 다른 나라 주식을 사볼까, 이런 분위기 돼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것보다 좀 완만하게 다시 올라가주는 구도가 나오는지도 지금 시황상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